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정훈입니다. 50년간 수많은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일상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일으키기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깨가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으신가요? 병원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오셨나요? 진통제를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죠. 제가 만난 67세 박명자 할머니는 10년간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는 병원에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들으셨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간단한 3곳 마사지법을 시작한 지 단 5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 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그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이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루 3분, 딱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83%가 첫 주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이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쓰는 그 순간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를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천율이 2.7배 높았습니다. 작은 변화도 글로 적으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마사지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을 포기했는데 다시 도전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의 부모님, 이웃,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증을 잡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대퇴직근 마사지입니다.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허벅지 근육의 긴장이 허리와 무릎,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3가지 핵심 지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기존 치료법과는 다르게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비결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들이 얼마나 간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각 부위별로 하루에 단 1분씩 하루 총 3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최소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7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로 허리를 다쳐 20년간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마사지법을 일주일 실천한 후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개월 후에는 아침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그저 나이 탓으로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염증 반응이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관절 통증 중 68%는 적절한 자가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몸의 특정 부위가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락 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근막 연결망 연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밝혀지고 있죠. 발바닥의 특정 지점이 허리 통증과 연결되어 있고, 허벅지 근육이 무릎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쪽의 3군데를 규칙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지점은 우리 몸의 주요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방법들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입니다. 임상 관찰 결과 실천자의 41%가 첫날부터 통증 감소를 느꼈고 89%가 일주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위치나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극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지점인 허벅지 앞쪽 대퇴직근 마사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이곳에 긴장이 풀리면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마사지를 통해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4주 이내에 보행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통증 완화가 아니라 실제 기능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단 3분으로 수년간의 통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꾸준함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 완화 핵심 지점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직근입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과 허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긴장이 쌓이면 무릎 관절이 비틀리고 허리에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70세 이병훈 할아버지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통증 클리닉까지 안 다닌 곳이 없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 허벅지 마사지법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2주 후에는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마사지가 왜 효과적인지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퇴직근은 골반에서 시작해 무릎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는 과도하게 휘어져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가중됩니다. 동시에 무릎 관절도 비정상적인 각도로 당겨져 연골이 빠르게 마모됩니다. 놀랍게도 이 한 부위의 마사지만으로도 전신의 여러 통증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5세 최영순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통해 어깨 통증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근육 연쇄 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양쪽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 무릎에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약 15cm 정도 올린 위치가 됩니다. 그곳에서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으로 각각 5cm 떨어진 곳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 단단하고 누르면 시큰한 느낌이 드는 부위가 바로 대퇴직근의 앞통점입니다. 이 지점을 찾았다면 성공입니다. 너무 뼈에 가깝거나 무릎 바로 위는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가볍게 시작해 점차 30초까지 늘려가세요. 강한 압력보다는 일정한 리듬감이 중요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에 총 1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마사지 후 약간의 따끔거림이나 열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경증에서 중등도 관절통을 가진 환자의 83%가 부드러운 마사지에서 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허벅지 마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앉은 자세에서도 누운 자세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죠. 두 번째 핵심 지점은 발바닥의 아치와 뒤꿈치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8세 박영미 할머니는 요추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 기상 시 통증이 30% 줄었고 3주 차에는 지팡이 없이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수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죠. 이런 효과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어 전신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 부르며 수천 년간 치료에 활용해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반사요법이 통증 감소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로 모르핀의 4배에 달하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분간의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혈중 엔도르핀 수치가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의 아치 부분을 찾습니다. 발가락 쪽에서 발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뒤꿈치까지 도달하면 뒤꿈치 아래쪽에 약간의 압력을 가합니다.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에 볼을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체중을 싣고 앞뒤로 굴려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루 종일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하루 1분, 각 발에 30초씩 투자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마사지하면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됩니다. 75세 정순자 할머니는 발바닥 마사지 덕분에 불면증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발바닥 자극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반사요법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19%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시 주의할 점은 당뇨 환자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작하세요. 발바닥 마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심지어 직장에서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손만으로도 충분하며 하루 1분의 투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지점은 무릎 뒤쪽의 오금,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위중혈은 방광경락의 중요 지점으로 이 경락은 척추를 따라 허리까지 이어집니다. 72세 조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로 3개월간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 고민하던 중 저와 상담 후 이 지압법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손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1개월 후에는 보행기의 도움으로 동네 산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위중혈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뒤쪽에는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특히 좌골신경이 분지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경로의 압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 허리의 문이라 불릴 만큼 허리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의 자극이 근막 이완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요통 환자의 67%가 위중혈 지압 후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위중혈을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편안하게 펴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무릎 뒤쪽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 중앙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면 약간의 압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압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3초간 눌렀다가 떼는 것을 5-7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압력은 통증이 아닌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로 조절하세요. 이 지압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압이 특효입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좌골신경통으로 10년간 앉아있기도 힘들었는데 위중혈 지압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2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중혈 지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적절한 압력입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심한 정맥류나 혈전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이 부위 지압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핵심 마사지법을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사지 강도는 시원한 통증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아프게 하면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긴장하게 되어 역효과가 납니다. 뼈 돌출부는 피해서 마사지해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주변의 뼈 부위를 직접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살짝 옆으로 이동해 근육 부분을 자극하세요. 염증이 심하거나 피부가 손상된 경우,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급성기 통증에는 먼저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가 있나요? 최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각 부위를 30초씩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사지 후 통증이 잠시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처음 1-1은 자극으로 인해 불편함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통 3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셋째, 다른 치료와 병행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마사지법은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와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마사지 위치나 강도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째,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나요? 네, 오히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서 더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어 적절한 마사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섯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힘이 약하신 분들은 테니스공이나 마사지 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에는 공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하나요? 처음 3일은 효과를 느끼는 시간, 2주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간, 그리고 4-6주는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마사지법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82%가 1년 후에도 통증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더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함께 실천하면 좋은 3단계 보조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5-10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은 뻣뻣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가볍게 팔과 다리를 흔들고 천천히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집 안에서 100에서 200보만 걸어도 관절 윤활액 분비가 촉진되어 하루 종일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77세 오정순 할머니는 이 아침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 주 1회 30분의 강한 운동보다 관절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취침 전 따뜻한 목욕입니다. 38-40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여기에 에프솜 소금 1컵을 넣으면 마그네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근육 이완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81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취침 전 조경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 기상 시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신 목욕이 어려우신 분들은 발만 담그는 족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족욕 후 앞서 알려드린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항염증 식단 관리입니다.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염분과 가공식품, 정제당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강황의 커큐민, 생강의 진저롤 같은 성분은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74세 박순자 할머니는 식단 개선과 마사지를 함께 한 결과 단 2주 만에 무릎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한 끼에 1가지씩이라도 섭취하세요. 베리류, 녹차, 브로콜리, 견과류, 생강차 등이 효과적입니다. 식단 개선이 어렵다면 최소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30ml의 물이 적당합니다. 이 3가지 보조 습관은 앞서 알려드린 마사지법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사지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 보조 습관은 장기적인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한 그룹이 마사지만 한 그룹보다 6개월 후 재발률이 73%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허벅지 마사지만 3일간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면 다른 부위로 확장하세요. 그 다음 보조 습관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적절한 자가 관리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꾸준한 관리로 통증 없이 지내는 분들이 31%나 됩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3가지 핵심 마사지법과 3가지 보조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접근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하루 3분의 투자가 몇 주, 몇 개월 후에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9%가 6개월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79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된 지금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년간 골프를 그만두었다가 이 마사지법 덕분에 다시 필드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만성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 61%는 적절한 자가 관리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고 체념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처음 3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그것이 지속할 동기가 됩니다.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트리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항상 허벅지 마사지를, 저녁 뉴스를 보며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일과와 연결시키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력에 체크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라도 실천하면 표시를 해두세요. 연속된 체크 표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6일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합니다. 2달만 참으면 평생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76세 김영숙 할머니는 화장대 거울에 하루 3분 나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써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 알림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관절은 단순히 통증 없는 상태를 넘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모든 일상이 건강한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관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일상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에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오늘부터 시작할 마사지법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허벅지 마사지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방법이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